20대에 일자리를 얻어서 흑자 구간에 진입하는 시기가 점점 늦어지고 있어요. 우리는 OECD 국가 중에서 가계소득이 비중이 낮은 나라 중에 하나입니다. 1990년대 초반 이후에 제조업은 부가가치가 700%가량으로 늘어났습니다. 근데 고용은 그대로 있어요. 전혀 늘어나지 않았습니다. 뭔가 모험을 하고 실패해도 생계의 걱정은 없다. 이런 안심을 주면 더 많은 사람들이 혁신가가 될 수 있고 창업할 수 있고 모험에 나설 수 있습니다. 흑자 구간이 점점 줄어들고 있는 것은 일자리가 불안해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니까 보통 사람이 태어나서부터 죽을 때까지 소비하는 양은 비슷합니다. 조금 올라갔다 조금 내려오지만 계속 돈을 써야 됩니다. 근데 소득이 사실 태어나서부터는 계속 작다가 20대 어느 순간인가 일자리를 얻어서 이렇게 소득이 소비를 넘어서면서 흑자가 되기 시작하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나라 청년 일자리 문제 때문에 20대에 일자리를 얻어서 흑자 구간에 진입하는 시기가 점점 늦어지고 있어요. 2010년에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27살에 한국의 청년들은 평균적으로 흑자 구간에 진입을 했었습니다. 근데 2015년에는 29살에 진입을 하게 되고 지금은 아마 더 늦어졌겠죠? 아마 주변을 둘러보면 아실 수 있을 거예요. 점점 흑자 구간 진입 시기가 늦어지고 있죠. 그러면 노인들이 훨씬 더 안정적인 소득을 얻게 되고 있냐? 그렇지도 않죠. 그렇기 때문에 적자 구간에 진입하는 시기는 고정돼 있거나 천천히 늘어나게 되고, 그러니까 이 흑자 구간이 줄어들게 되고요. 훨씬 더 결정적으로는 일자리 불안 때문에 흑자 구간 도중에 갑자기 절벽으로 떨어지는 사람들이 생깁니다. 소득이 있다가 갑자기 직장을 잃거나 옮기면서 소득이 뚝 떨어져서 소비보다 낮아지는 거죠. 그러면 적자 구간에 갑자기 진입하는 그런 위기를 맞게 되는데요. 최근에 제조업 고용 위기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사태를 맞으면서 많은 30대, 40대들이 일자리를 잃고 있다는 통계가 또 나오고 있기도 합니다. 그래서 흑자 구간이 줄어들고 적자 구간이 늘어나는 현상은 일자리 불안 때문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우리나라 국민소득 3만 불 전체 중에서 가계로 가는 돈, 그러니까 개인한테 이 궁극적으로 가는 돈은 60%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 가계소득이라고 그래요. 그거 말고 기업소득, 정부소득이 있는데요. 우리는 대표적으로 OECD 국가 중에서 가계소득이 비중이 낮은 나라 중에 하나입니다. 그렇지 않아도 개인들한테 가는 돈이 많지 않아요. 그런데 거기에 더해서 그 개인들 사이에서 불평등이 엄청나게 심한 거죠. 개인들 중에서 소득 상위 10%, 전체 중에서 상위 10%가 전체 소득에서 가져가는 비중이 몇 년 전부터 50%를 넘었습니다. 절반 이상 상위 10%가 가져가요. 나머지 90%는 그럼 가져가는 몫이 그만큼 더 적어지고 있다는 거죠. 근데 이게 처음부터 그랬던 게 아니고요. 우리는 한 25년, 30년 전만 해도 상위 10%가 가져가는 몫이 3분의 1 정도밖에 되지 않았어요. 그게 이렇게 쭉 올라간 거죠. 지금 세계 최고입니다. 미국보다도, 일본보다도, 당연히 스웨덴이나 프랑스 같은 나라보다도 우리나라의 소득 상위 계층이 가져가는 소득 몫이 더 높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떤 개인이 상위 10%에 속하지 않았다면 원래 가계소득이 적으니까 가져가는 몫이 적은 데다가 상위 10%가 더 많이 가져가니까 가져가는 몫이 작을 수밖에 없는 거죠. 지금 우리 경제가 어려운 이유는 수요가 적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들이 소득이 없거나 또는 소득이 불안하니까 미래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돈이 없어서 못 쓰고 돈이 있어도 나중을 위해서 꽁꽁 숨겨놓는 거죠. 저축해 놓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소비가 늘지 않고 그러니까 자영업이나 내수 판매를 하는 기업들이 굉장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거죠. 그래서 조건 없이 평생의 소득을 보장해주는 보편적 기본소득제 같은 제도를 도입을 하면 이 사람들이 안심하고 돈을 쓸 수 있게 됩니다. 그러면 내수 소비가 살아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가뜩이나 지금 미중 무역 전쟁 같은 여러 가지 이 해외 이슈들 때문에 어려운 수출 기업들이 조금 어려워지더라도 내수 소비를 살려서 자영업자, 내수 기업들 살아날 수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혁신하고 모험을 하려는 사람들이 더 많아질 수 있습니다. 지금 많은 청년들이 공무원 시험을 보려고 줄을 서 있죠. 사회적으로 굉장한 낭비입니다. 공무원들은 사회적으로 혁신을 하고 생산적인 일을 하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에요. 청년들은 더 어떻게 보면 위험하고 모험적인 일에 뛰어들어서 불확실한 일에서 성공을 시키면서 경제를 성장을 시켜야 되는 사람들이거든요. 근데 미래가 불안하니까 가장 소득이 안정된 분야에만 가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 거죠. 이 사람들이 뭔가 모험을 하고 실패해도 그래도 생계의 걱정은 없다, 죽지는 않는다, 이런 안심을 주면 더 많은 사람들이 혁신가가 될 수 있고 창업할 수 있고 모험에 나설 수 있습니다. 그래야
전체 경제도 활력이 생기고 성장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지금은 우리가 어떤 직장에 소속이 되어서 아침에 출근해서 저녁 때 퇴근하고 일주일에 5일 일하고 이틀 쉬고 그리고 평생 동안 가급적 한 직장에서 일하는 것을 최선이라고 생각하지만 그거는 산업혁명 시대의 이야기예요. 산업혁명 시대 공장이란 것이 처음 생기면서 만들어진 규칙이지 인간한테 원래 주어진 규칙이 아니거든요. 사람들은 그것보다 훨씬 더 자유롭고 자율적으로 살아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아마 지금처럼 기술 상황이 바뀌면 미래에는 많은 사람들이 자유롭게 자기 집에서 또는 공유 오피스에서 자기의 컴퓨터 같은 도구를 가지고 자유롭게 자기가 근무 시간을 정하면서 일을 하게 될 것이고요. 그랬을 때 문제가 되는 것이 사실은 소득인데 그 소득은 보편적 기본소득이라든지 하는 방식으로 국가가 어느 정도 안전망을 마련을 해주고 많은 사람들이 자유롭게 일을 하다가 하지 않다가 선택할 수 있도록 프리랜서 또는 자유노동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바뀔 거라고 생각합니다.